네, 이번 대선에서 큰 변수 가운데 하나가 2030 젊은 세대의 투표율입니다. 자, 18대 대선에 그와 비교해서 젊은 유권자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보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늘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보수 후보들이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한번 그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대별 유권자 수는 일단 18대 대선에 비해서 젊은 층이 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확실히 줄었죠? 네, 그 지난 대선에서 2030이 한 1,547만 명 정도 됐는데요. 네. 이번에는 한 100만 명 정도 줄어든 1,489만 명입니다. 네. 근데 5060을 보면요. 네. 오히려 지난 대선에서는 한 1,620만인데 이번에는 1,880만 명으로 굉장히 뛰었거든요. 숫자가요. 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는 보면 2030 대 5060이 한 100만 표 차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한 400만 차가 납니다. 네. 예. 자, 유권자 수만 본다면 젊은 세대가 지난 대선 때보다 숫자가 줄었고 5060 나이가 많은 세대, 어른 세대가 더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보면은 5060 세대가 더 유리할 것 같지만 요 다음 항목을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조사한 조사에서는요. 20대 이하 젊은 층들이 굉장히 높게 참여하는 걸로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대로 20대 이하, 그리고 30대, 40대까지는 모두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지난 대선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50대, 60대 이상, 그 소위 보수층이라고 하는 연령대에서는 투표를 하겠다라는 지지층이 등락침이 줄었는데, 네. 그게 결국에는 이번 그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그 보수층들이 그런 어떤 지지 후보를 찾지 못했던 네. 그런 심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본인의 어떤 고정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 60대를 향해서 제발 투표장에 나와달라. 네. 나를 찍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면서 계속 그 지금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보수표를 붙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숫자는 늘었지만 투표할 의지가 떨어져 있는 5060 세대의 표를 잡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가 또 특별한 유세단까지 만들었다고요? 이현수 기자. 네, 그 정치문학의 원로 4명인데요. 네. 이철 전 국회의원과 유홍준 명지대 교수, 또 유시민 작가의 누나인 그 유시춘 작가, 또 원혜영 국회의원 이렇게 4명인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잠바를 입고 네. 그 전국 일주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중장년층들에게 좀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꽃보다 할배를 패러디한 네. 꽃보다 유세단을 만들어서 좀 다니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만큼 중장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문재인 캠프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제는요, 신촌 유세장에 나가서 젊은 지지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이 자리에 우리 젊은이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설득하면 됩니다. 이번엔 문재인 돼야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번엔 문재인입니다. 그렇게 설득해 주시겠습니까? 자,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 어떤 매체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노년층 그리고 또 5060 세대를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젊은이들에게 부모님께 전화 돌리기 캠페인도 지금 구상 중이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부모님께 전화해서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되면 마음이 바뀔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구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세대 간의 어떤 대립 구도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2012년 대선과 이게 지금 정반대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2년 그 박근혜 문재인 양자 대결 구도일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어르신들이 서울로 유학 가 있는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이번에는 꼭 박근혜 박근혜 후보를 찍어야 된다. 이런 유세와 이런 선거운동 방식을 썼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 젊은 그 유권자들이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에게 전화를 해서 문재인을 찍어달라. 네. 이제 어떻게 보면 2012년에 이제 정반대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그만큼 자신들이 이게 취약한 곳이 어딘지를 잘 알고 네. 그 취약함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으로 잠깐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 인증샷이 허용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인증샷이 어떤 게 허용이 됐냐면 과거에는 내가 투표를 했다라는 것까지는 인증할 수 있었는데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인증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손가락도 어느 하나 손가락 펴면 안 되고 이것도 5번이래 이걸 안 됐는데 이제는 됐다. 지금 화면에 나오신 것처럼 1번이면 엄지척도 가능해졌고요. 네. 승리 FE 2번도 가능해졌고 OK 표시라는 3번도 가능해진 게 선거 당일날 저렇게 하게 되면 저는 상당히 안 그래도 이게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 사람이 많은데 네. 이번에 선거율을 투표를 올리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 게 네. SNS 같은 데서 그렇죠. 각각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번에도 결코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투표 용지를 찍게 되면 절대로 그것도 선거법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투표소에서 나와서 밖에서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 예. 이제 이 손가락 인증샷이 지금 국민의당 그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3명. 네. 근데 이게 20년 3번 오케이라고. 20년 전에는 네. 이게 03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김영삼 후보가 즐겼었던 네. 손가락 후보인데 이번에는 3번 이 안철수 알겠습니다. 후보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